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수용접 첫 시간입니다. 작업안전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니다. 특수용접은 CO2 용접과 티거 용접 두 가지 용접기를 사용하는 용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CO2 용접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CO2, 이산화탄소이죠. 이산화탄소 용접은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이산화탄소는 차폐, 그러니까 외부의 불순물로부터 용접 부분을 차폐, 막아주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불활성가스라는 얘기가 있죠, 그죠? 아르곤, 헬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CO2를 그렇게 불활성가스 용도로 사용한다. 그래서 CO2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CO2 용접에서의 CO2의 기능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죠, 그죠?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산화탄소 중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연소가 되면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물론 CO2 용접 중에서도 일산화탄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두 가지를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CO2 용접에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용접봉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용접봉은 전부 다 릴로 되어 있죠, 그죠? 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긴 상태에서 롤러에서 이제 푸시풀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해 오죠. 그 다음에 외부에 이렇게 가스만이 이렇게 CO2 가스를 이렇게 뿜어줍니다. CO2 가스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용접 모재가 두 개가 있죠, 그죠? 우리가 용접하고자 하는 용접 모재가 이렇게 A, B 두 개의 철판이 있죠. 그럼 여기에서 아크가 일어나가지고 용접봉도 녹아서 이렇게 용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비드를 만들어가지고 이 용접 부분을 이렇게 완성해 주는 겁니다. 이 용접 과정에 CO2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 하면 외부로부터의 대기죠, 그죠? 대기로부터의 불순물들이 수분이나 수소나 산소나 이런 용접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러니까 용접의 성능을 많이 떨어뜨리는 불순가스들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용접한 부분에는 전부 다 불활성가스 역할을 해주는 CO2만 존재하고 거기에서 아크가 일어나가지고 용접이 끝나는 겁니다. 상당히 깨끗한 용접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피부하고 용접에 비해서는 용접봉이 계속 이런 식으로 와이어 형식으로 공급이 된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위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편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강철 용접을 하는 데서 두꺼운 강철 용접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 강철 용접에 적합한 용접이 바로 CO2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능사 시험을, 특수용접 기능사 시험을 이렇게 보더라도 이 과제는 강철 6T, 9T 과제를 이렇게 용접하는, 맞대기 용접하는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산업 현장에서도 CO2 용접기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강철 용접은 전부 다 CO2 용접기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피부과학 용접을 많이 사용했죠. 근데 이제 피부과학 용접은 거의 산업 현장에서는 사라졌고, 일부 건축 현장에서나 이렇게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CO2 용접과 플러스가 있고 티거 용접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아르곤, 헬륨 용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얇은, 그래요, 구리, 스테인리스, 탄 이런 금속들을 용접하는데 티거 용접을 사용하고, 일반 강철을 용접하는 데는 CO2 용접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CO2 용접이라는 것은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소 아세틸린처럼 열원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차폐용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산소 아세틸린에서는 어떻게 씁니까? 아세틸린 자체는 열원이죠, 그죠? 그래서 산소는 조연성 가스죠, 그죠? 그래서 아세틸린이 잘 연소되도록 도와주는 가스. 그래서 산소는 도와주고 아세틸린은 타고, 이렇게 가지고 3000도씨의 열을 냈죠. 그런데 여기에서 CO2라는 것은 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주고 불순물을 막아준다.
불순 외부의 불순물 가스죠. 외부의 대기가스를 막아준다.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CO2 가스 안쪽 분위기가 되고 우리가 분위기 안에서 가스 분위기 안에서 용접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걸 가지고 이렇게 CO2 용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CO2 용접할 때 우리가 작업장에서 어떤 안전수칙을 지켜야 될까요? 제일 먼저 CO2 용접 자체는 바람에 약합니다. 튀고 용접은 더 약합니다. 바람이 불면 이것이 환원성 가스가 여기 가스들이 삽입가스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바람이 외부에서 바람이 많이 불면 안 된다. 그래서 실내 작업을 주로 많이 하는데 CO2 용접이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CO2 용접을 실내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밀폐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작업장에는 항상 외부에서 CO2를 뽑아내고 외부로 환기시키는 장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CO2 용접이 아까 그랬죠, 그죠? CO2 용접이 만약에 밀폐가 된 상태에서 외부로 배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3%만 정도가 공기 중에 3%만 돼도 목숨이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CO2 용접 우리가 알다시피 연탄가스 중독의 원인이었죠, 옛날에. 요새는 이제 연탄가스 중독 기능이 거의 사라졌지만 얘 CO2 용접 같은 경우는 0.5%, 3%도 아닙니다. 0.5%만 돼도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작업장에서는 뭐라고요? 환기가 제일 중요하다. 환기가 되는 상태에서 CO2 용접이 이루어져야 된다. 물론 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바람 없는 날 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제일 좋죠. 그래서 환기가 제일 중요하다 이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또 뭘까요? 용접 CO2 용접하다 보면 아까 강한 불빛이 나온다 그랬죠? 피부과학 용접에서는 엄청나게 5000도에서 6000도씨의 아크열 때문에 불빛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만 유리로 되어 있는 헬멧에 까만 유리를 끼워 가지고 용접을 하죠. 이것을 차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0일 정도의 차강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죠? 피부과학 용접 상당히 깜깜하죠? 근데 피부과학 용접도 5300도 이상의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빛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10일 정도의 차강도를 써도 되고 그보다 약간 낮은 10이나 8, 9 정도의 차강도를 가진 헬멧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불빛이 그대로 들어온다 아니면 우리가 차강도가 맞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을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강한 불빛으로 인해서 전염성 안염이라는 질병이 발생합니다. 눈이 엄청나게 염증으로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당히 눈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차강도가 10일 정도의 차강도를 가진 깜깜한 새카만 유리를 끼워가지고 용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실제 용접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피부과학 용접은 그냥 헬멧만 이렇게 쓰고 있죠, 그죠? 헬멧만 쓰고 용접이 진행이 되는데 CO2 용접에서는 2번까지 머리를 다 이렇게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헬멧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접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스패트가 튑니다. 스패트가 뭐죠? 용접봉이 녹아가지고 바닥으로 막 떨어지는 작은 알맹이 불티를 얘기하는 거죠. 스패트가 엄청나게 아래로 뛸 뿐더러 위로도 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용접하다 보면 스패트가 불꽃놀이처럼 위로 막 튀어오르기 때문에 머리 숱이 완전히 그냥 타는 경우가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눈만 이렇게 내놓고 전부 다 머리까지 다 보호하는 두건을 쓰고 특수 용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까 5300도의 열이 발생한다 그랬죠. CO2 용접에서는. 그래가지고 깨를 뽑는 듯한 소리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여기서 용접봉들이 스펙트로 이렇게 튀어오릅니다. 튀어오르면서 우리 머리 위까지 튀어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열기가 3000도, 이 스펙트, 이 알갱이가 3000도의 온도까지 가지고 튀어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화상을 입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두건을 쓰고 그 다음에 헬멧을 쓰고 이렇게 용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업 전 CO2 용접 작업 전에 안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전기 안전이죠. CO2 용접도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에 대한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전기선과 관련된 요소, 손, 발 모두 다 전련을 완전하게 보장해 줄 수 있는 작업도구, 보호구를 써야 됩니다. 자, 머리서부터 확인해 볼까요? 아까 스펙트로부터 불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두건을 써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헬멧을 써야 되는데 헬멧에는 차강도가 얼마? 차강도가 11 정도 되는 검은색 차강도 유리를 완전히 끼고 헬멧을 착용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는 마스크를 안쪽에 착용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용접에서 이루어지는 휘음가스, 그렇죠? 고체가 직접 기체가 된 휘음가스가 우리가 체내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진폐증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가스들을 안전하게 보기 위해서는 보호 마스크를 쓰고 헬멧을 쓰고 해야 됩니다. 그럼 밑으로 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는 전부 다 두근이 보호를 해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목에 걸고 있는 앞치마, 그죠? 가죽 앞치마를 착용해야 됩니다. 물론 손에는 젖지 않은 장갑, 그죠? 장갑을 끼고 작업복이 만약에 얇다 그러더라도 또 이게 토식이라고 있죠, 그죠? 소매 토시, 작업 토시를 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고 앞치마 밑으로는 물론 안전화까지 착용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줘야 됩니다. 안전하라 그래가지고 다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화 위에도 물론 발 덮개가 착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작업 도구를 갖추고 용접 작업이 시작돼야 됩니다. 자, 이제 용접 전에 용접 실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입장을 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내용입니다. 먼저 전기 분전반에서 이 전기 패널을 열어가지고 스위치를 올려.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용접 부스에 오면 다시 또 조그만한 다시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걸 전원 스위치를 다시 올려야지 여러분들 용접기에 전원이 투입이 됩니다. 근데 용접기에 있는 전원 스위치를 올리면 바로 용접기 내에 전원이 다 공급이 됩니다. 또 CO2 용접은 CO2 탱크가 따로 있기 때문에 CO2 탱크에서의 밸브를 열어가지고 볼 밸브가 한 20에서 25 정도의 수치에서 정지할 수 있는 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나서 가스 압력을 조절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대에서의 안전한 위치와 그 다음에 자기의 작업 반경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작업 홀더를 들고 연습용 모재에 대고 이제 불꽃을 일으켜 보는 겁니다. 이 불꽃을 일으키면서 전류와 전압을 적당하게 이제 용접에 맞게 조절해서 작업 준비를 마치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기와 가스가 이상이 없다 그러면 작업 준비가 다 완료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이렇게 마스크를 쓴다 그랬죠, 그죠? 마스크는 흉가스로부터의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마스크입니다. 실제 우리가 산업용 방진 마스크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전용으로 쓰는 것은 용접 전용으로 마스크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스크를 가지고 이제 시습장에서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할 때 다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착용 방법이 안내가 되겠습니다만 미리 오늘은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보통 양쪽에 점화통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고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코와 입 요 주변까지 완전히 이렇게 고무로 밀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우리 방진 마스크 같은 경우는 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의 어떤 틈이 있는 반면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화생방 정도의 어떤 밀폐를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끈을 묶어가지고 완전히 밀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때는 작업하다 보면 머리가 좀 꽉 물려서 아플 정도까지 이렇게 상당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마스크를 쓰면 용접으로부터의 피온가스로부터의 건강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 중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정화통이 있더라도
용접면을 쓰고 해도 충분히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용접 작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용접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화상 사고의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상이라는 것은 용접 불꽃에 의해서 스펙트,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뜨거운 모재의 뜨거운 온도, 그 다음에 용접열에 의해서 화상 사고가 되는데, 의외로 가장 많은 화상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뭐냐면 이 용접이 다 된 모재를 손으로 만졌을 때, 물론 장갑으로 만졌을 때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펙트가 비산에서 떨어져가지고 이것이 작업복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화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1도 화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양이나 불빛에 상당히 많이 노출됐을 때 피부가 붉게 변하거나 나중에 약간의 피부가 벗겨지는 정도, 이것을 1도 화상.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가서 햇볕에 태가지고 등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 정도, 그것을 1도 화상이라고 얘기합니다. 2도 화상은 더 심하게 되고 물집이 생기는 경우가 다 2도 화상입니다. 물집이 생기죠. 이렇게 되어가지고 물집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또 시간이 지나면 물집이 이제 없어지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또 민간요법에서는 그걸 바늘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실로 이렇게 내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빠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거나 다 좋은 거는 그냥 용접에서는 그냥 물로 이렇게 차갑게 하고 화상연고를 바른 상태에서 그대로 내비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세 번째는 3도 화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하도 화상이 심해가지고 신경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각이 없는 거죠. 그죠? 피부도 하얗게 변하고 상당히 이런 경우에는 피부 이식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정도로 심각한 거죠. 4도 화상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그냥 타버리는 거죠. 타버려가지고 완전히 진짜 이 피부로서의 그냥 기능을 다 상실하는 경우고 4도 화상이라고. 그 우리가 보통 느끼는 거는 1도, 2도, 3도, 이 중에서 보통 1도, 2도에서 3도 정도 되면 병원을 이제 막 가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어쨌거나 안전은 가장 중요한 게 머리에 두건, 눈, 헬멧, 앞치마, 그 다음에 토시, 장갑, 그리고 나서 발덮개, 안전화,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화상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작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작업이든 간에 또 환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그죠?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또 옛날에는 제세동기, 심장 제세동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용어로 안전작업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적절하다 그래가지고 심장 충격기라고 이름이 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학교도 물론 다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쓰러지고 의식이 없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흉부 압박, 인공호흡과 그다음에 심장 충격기로 이렇게 매년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안전교육 중에서 대부분 다 전부 다 심폐소생술을 다 배우고 있죠, 그죠? 학생 여러분들도 배우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절차에 따라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심장 충격기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말고 필요하면, 그래 119 구급대가 올 때까지 계속 흉부 압박하고 그 다음에 심장 충격기로 쓰러진 사람을 계속 치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용접 중에 일어나는 화재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스컴이나 뉴스로 이렇게 접하는 대부분의 화재 사고 중에서 용접 작업 중에 일어난 이 말이 빠지지 않는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용접 작업 중에 그 주변에서 인화물질이나 그 다음에 소화기 이런 대책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화재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용접 작업이든 간에 그 주변에 작업장을 완전히 정리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화재 진압 장비를 다 구비한 상태에서 용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 이거는 괜찮아, 뭐 이 정도야 뭐 했다가는 결국은 그 사고가 대형 화재 사고로 이루어지고 인명 손실과 물적 손실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작업장에서는 무조건 용접 주변에 차단벽을 설치하고, 이건 뭐냐면 이제 용접 불티가 튀어도 그 바깥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그 자극 반경 내에서 용접 불꽃이 다 안쪽으로 떨어지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차단벽을 설치해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접 작업장 내에서 이란 물질들을 다 없애야 되겠죠. 만약에 용접 작업장 주변에서 페인트 칠을 한다, 안 되겠죠, 그죠? 이건 전부 다 이란 물질이고, 대기 중에서의 어떤 유전기 가스가 그대로 폭발성 화재로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작업이, 모든 작업들이 불꽃 작업에 의해서 이란 물질로 전부 다 화재로 연결된다 그러면 그 작업 순서를 조정한다든가, 그 다음에 작업 공간을 분리한다든가, 그 다음에 작업 안전관리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용접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화재의 종류에는 A, B, C, D, E 이렇게 5가지 종류의 화재가 있습니다. A 화재는 불꽃이 일어나고 물건이 타고 재가 남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태웠다, 종이를 태웠다, 재가 남죠. 이것이 A급 화재입니다. B급 화재는 기름에 의한 화재입니다. 기름도 타고 나면 먼지가 안 남죠, 그죠? 흔적이 안 남죠, 그죠? 그래서 이건 A급과 B급의 차이지만, 타고 나서 재가 남느냐 안 남느냐 그 차이에서 A급은 구분이 되고, B급은 흔적이 안 남는다 해서 B급 화재, 이렇게 주로 기름, 알코올 이런 것들이 타고 나면, 액체가 타고 나면 그대로 흔적이 남지 않죠. 이것을 B급 화재라고 합니다. C급 화재는 전기 화재입니다. 전기 화재는 전 변압기에 불 난다든가, 그 다음에 패널, 우리가 전력을 통제하는 패널에서 불이 난다든가, 아니면 가전기기에서 불이 났든가, 컴퓨터에서 불이 났다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전기 화재입니다. 이런 건 물을 뿌릴 수도 없죠. 이런 건 전부 다 CO2나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로 소화 기능을 뿌려가지고, 그래서 불을 끄도록 합니다.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입니다. 금속 화재는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금속, 가루, 분말, 고체 화재. 자, 대표적인 게 알루미늄 같은 경우 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마그네슘 불 납니까? 납니다. 엄청나게 불이 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아니지만 고체인 상태에서 불이 나는 경우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고들이 뉴스에 나오던데, 사일로라고 있죠. 사일로, 곡물, 옥수수나 뭐 벼 이런 것들 곡물을 담으는 큰 둥근 타워죠, 그죠? 거기에 이렇게 담아놨을 때 이것이 이제 건조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그 안에서 이제 가루가 분진이 생기죠. 분진이 생겨서 거기서 폭발해가지고, 불꽃이 폭발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이런 경우도 전부 다 D급 화재라고. LNG, 도시가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주변에 가스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료들이 불이 나는 경우는 전부 다 E급 화재, 가스 화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은 이제 화재 시 소화기입니다. 선생님도 이것을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소화기 규정도 요번에 새로 하게 됐어요. 우리 학교도 전부 다 화재 대피로 이제 팻말을 전부 다 벽에다가 본관 교실과 그 다음에 신입장에 다 제작해서 이제 우리 부서에서 붙여놨어요. 근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도 새로운 사실을 하게 됐는데, 소화기도 전부 다 20m 간격으로 이렇게 다 한 개씩 놔야 된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공장이나 그 다음에 어떤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소화기 기준들이 전부 다 그렇다. 그래서 소화기들은 법정 규정대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기 충전된 상태에서, 충진이라고 그러죠. 액체, 가스 이런 거 충진된 상태에서 그것들을 전부 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유사시 불났을 때 소화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계속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 소화기는 주로 우리가 액체로 되어 있는 소화기와 그 다음에 분말 소화기를 많이 씁니다. 물론 물로 뿌릴 수 있는 시설들은 전부 다 갖춰져 있겠지만, 휴대용으로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다 물이 아니라 전부 다 분말과 그 다음에 가스, 이런 액체, 이런 세 가지 소화기를 요만한 통에 들고, 선생님도 소화기를 가지고 해봤어요. 안전핀을 제일 먼저 뽑아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안 뽑혀집니다. 그래, 이걸 보니까 그 안에 안전핀을 뽑으려고 하니까 그 안에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고리가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 뽑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소화기 교육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플라스틱 고리를 떼어내야 되는데 안전핀을 뽑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안전교육을 우리 이제 스님들이 받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해결 방안을 딱 얘기를 그렇구나. 안전핀을 그대로 손가락을 꽂아서 당기지 말고 안전핀을 돌려주세요. 돌려가지고 한두 바퀴 비틀어주면 그걸 안전핀을 잡고 있는 플라스틱 고리가 떨어집니다. 그냥 손가락 잡아당기면 안 떨어지는데 안전핀을 그 자리에서 돌리면 그대로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플라스틱 끈이 끊어지고 나면 안전핀은 쉽게 뽑힙니다. 안전핀을 뽑고 그 다음에 소화기 노즐을 불 쪽으로 향하고 그 다음에 레버를 잡아당기면 쫙 나가는 거죠. 물론 이때 바람을 등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바람을 등지고 바람 쪽으로 오면 불꽃같이 날아오니까 안 되고 소화기 약재도 바람 방향에 방면대라 그러면 이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제대로 불 쪽으로 날아가지 않죠. 그래서 항상 자세를 바람을 등지든가 대부분 다가 불 쪽으로 비칠 때는 전부 다 그런 안전수칙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소화기가 다 떨어졌다. 어쩌야 됩니까? 인근에 있는 소화기도 다 찾아봐도 없다. 그럼 피하시면 됩니다. 이게 초동 진압이 제일 중요한데 불이 처음 났을 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돼요. 인근에 있는 소화기를 다 지지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복도에 나와 있는 큰 대형 노즐로 물을 뿌리는 거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누르고 불과 동시에 불이 난과 동시에 119에 제일 먼저 신고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초동 진압을 해서 있는 휴대용 소화기를 끄고 그 다음 동시에 벽에 있는 노즐을 가져와 가지고 물로 이렇게 끄는 그런 작업들이 초동.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기 화재는 물로 끈다 안 끈다? 아니죠. 전부 다 가스 소화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론가스라는 게 소화제로 가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컴퓨터실이나 그죠? 이런 전기실 이런 데는 전부 다 하론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가스로 이렇게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는 몇 등급? 2등급. 그죠? 기름은 B등급. 알겠죠? 그렇게 소화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